여수산단 공장 증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카고 크레인 개인 사업자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임대료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쓰지 못하게 하면서 장비 임대료는 가장 낮게 지급해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지역구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재개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체 관람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은 유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산단 공장 증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카고 크레인 개인 사업자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임대료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쓰지 못하게 하면서 장비 임대료는 가장 낮게 지급해 은행 이자를 비롯한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25톤 카고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 노동자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대료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현재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25톤 크레인을 한 달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950만 원 선, 전국 평균인 1,1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들은 GS칼텍스가 현장 안전을 위해 15년을 넘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정작 그에 맞는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기가 최저단가다. 그 차량은 최고로 좋은 지금 상태로 너희들이 이렇게 연식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 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국에서 맞는 그 운송료 실태로 좀 이렇게 맞춰주라 하고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여수 지역 카고 크레인 노동자는 모두 170여 명.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 카고 크레인이라는 알선 업체를 통해서 대하 ENC라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GS칼텍스 여수공장 증설 현장에 투입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크레인 임대료는 대하 ENC라는 건설업체를 통해 지급받는 상황. 건설업체 측에 적정한 임대료를 왜 지급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2월 달부터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해서 1,050만 원으로 소급 적용을 해서 다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그 1,050만 원을 자기들하고 교섭을 해서 자기들하고 합의서를 쓰자는 거예요. 대하 ENC 측은 지난달 협의를 마무리 짓고 2월분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카고 크레인 사업자 측은 중앙 카고 크레인 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임대료 950만 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청사인 GS칼텍스 측은 대하 ENC를 통해 적정한 건설 비용을 지급했으며 크레인 임대료 단가까지 일일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노조 측은 이달 건설기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수 크레인 임대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본인 지역구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또 다른 의원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총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7일과 8일에 벌어졌습니다. 강진 병영과 마량 장날 유세 현장에서 A 도의원이 같은 당 지역 기초의원인 B 의원을 폭행한 것. 당시 A 도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다른 의원들의 유세 시간을 빼앗는 등 단독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의원이 유세 순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함께 유세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문제는 A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기초의원들 앞에서 폭언과 함께
마스크로 비 의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 비 의원은 A 도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C 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방문해 지자체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반말 등으로 질책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구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기초의원인 D 의원과 담당 직원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C 도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도의원은 반말로 공무원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의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국유지를 포함해 부인 명의의 땅 부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유재산법 위반, 공무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오는 14일 윤리심판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지방원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럽네. 아니 코멘트 할 것이 없어요.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심의를 결과를 나와야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희창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쯤 이곳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지진이 곳곳에서 감지된 겁니다. 첫 지진이 감지된 이후에도 여진이 13시간 동안 16번 정도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쾅 소리 나면서 흔들렸어요. 어떤 집은 조금 지붕도 이렇게 책상도 흔들흔들했다고 하는데. 순환사고와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남 북일면에선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수지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요수 돌산읍에선 방파제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1톤 트럭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암 월출산에선 지난 3일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두 분이서 등반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하던 분이 떨어졌어요.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강주병원으로 있어요. 지난 1일 여수에선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4m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 반쯤 해남의 한 도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재개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단체 관람은 제한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물레방아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전남 농업박물관이 정상 운영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단체 관람은 제한된 상태지만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박물관 정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설 전시관은 매일 이제 상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월요일 날 휴관일일 때는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전체 영역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소독을 방역을 또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144개 박물관과 도서관 등 시설이 차례대로 문을 엽니다. 박물관 62곳과 도서관 49곳, 미술관 32곳 등 문화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 관람 위주로 진행되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정해진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출입구에서는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손 소독제와 방문객 인적 사항 파악 등 조치가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해 시간대별 관람 인원을 조정하고 온라인 전시관과 전자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등 온라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도내 문화시설들이 이제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이나 지역 관광지도 다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시설이 재개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했던 목포 지역 주요 관광지와 문화시설이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춤추는 바다 분수와 고하도 전망대, 자연사 박물관, 근대 역사관 등 목포의 주요 관광시설 13곳과 관광 안내소 5곳에 대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영어도서관,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 19곳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은 지난 4일 외래 진료를 시작하고 입원실 운영도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담병원에 지정됐습니다. 진도군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진도대교 인근에 설치한 발열 검사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이 결정되면서 지난 2월 말 진도대교 인근 휴게소에 설치한 발열 검사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진도대교에서는 차량 36만여 대, 71만 명이 발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365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등교 수업 발표와 관련해 고등학교 3학년 등교일과 같은 날부터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239곳이며 중학교는 126곳으로 전체 초중학교의 49.8% 수준입니다. 교육청은 전남 지역의 경우 한 달 이상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없었고 방역 대책을 세워 통제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산 마늘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4만 5천 톤 정도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라남도가 자체 시장 격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75헥타르 1,006톤에 대해 생육기 시장 격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데 이은 두 번째 자체 마늘 수급 대책입니다. 전라남도는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했거나 마늘 의무자 조합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193헥타르 2,576톤을 추가 시장 격리할 계획입니다. 지원 단가는 3.3제곱미터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는 15일까지 대상 농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도 전국적으로 출하정지 15,000톤과 정부 농협 수매 25,000톤 등 총 4만 톤을 시장 격리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25곳이 5.18 사적지로 새롭게 지정 고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역사적 진실성과 상징성, 대표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전라남도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8개 시군을 25곳을 사적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사적지는 목포역 중앙공설시장 예터 등 목포시 5곳과 우슬제 해남군청 앞 광장 등 해남군 5곳, 영암읍 사거리 등 영암군 3곳, 강진읍 교회 등 강진군 2곳, 무안버스터미널 등 무안군 1곳 등입니다. 일련 번호는 사적지 순례관광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유리하도록 시군 단위로 사건 전개를 고려해 순서를 부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사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남도 5월길 코스 개발과 해설사 양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9% 상승했습니다. 공시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95억 7천만 원이며 최저가는 해남군 현사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1만 3천 원입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 읍면 동사무소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인구가 4월 말 기준으로 전남 1위를 회복했습니다. 여수시는 4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가 지난달보다 190명 줄어든 28만 1,6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전출입은 166명 줄었고 자연인구는 28명 감소했으며 등록 등 기타 요인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여전히 인구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지난달 전남 1위를 기록했던 순천시 인구보다 255명 더 많게 조사돼 전남 1위 도시 위상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열립니다. 목포시의회는 임시회에서 1조 219억 원 규모의 올해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23건의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와 그동안 밀려있던 현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1억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 6,802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31억 2,4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지급받지 못한 65가구는 계좌 정보가 없거나 예금 주명 불일치 등 계좌 정보에 오류가 발생해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년을 웃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2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맘때 기승을 부리는 불청객 중 하나가 바로 꽃가루인데요. 기상청이 발표한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보면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수준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예년 수준을 웃도는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더위와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초속 8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일요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상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숨쉬기가 힘든 KF94 이상 마스크보다 성능이 비슷한 KF80 마스크를 착용해도 괜찮다는 보건당국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발표한 만큼 마스크의 기능보다도 착용을 중요시하며 생활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